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그 화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김소연 변호사 관련 제가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뭐 당에서 이제 당협위원장에서 뭐 제명을 당한다 했을 때 나 제명시켜라, 그럼 나 당대표 선거 출마한다, 들이받겠다, 이제 그 사건 아니에요? 젊은 정치인이 그런 깡이 있어야죠. 김종인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줄 서놓으면 안 되는 거고, 네가 나 잘라? 너 어차피 뭐 재보선 2분 너 간다며, 그러면 이제 당대표 선거 출마한다, 이런 식의 기질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기질이 원래 YS식 기질인데, 뭐 노무현이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김소연 변호사라는 정치인이 인지도와 활동 기반을 만든 유일한 사건이 부정선거잖아요. 그 이전까진 뭐 제가 여의도에서 20년간 있었지만은 김소연이라는 정치인 내가 몰랐을 정도니까. 유일하게 자기 캐리어가 부정선거인데, 그 부정선거가 제가 99.99% 확신하지만은 사기란 말이에요, 부정선거가. 그러면 그게 사기로 드러났을 때 김소연 변호사의 정치적 이 자산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아쉽다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김소연 변호사 저런 정말 이 당찬 젊은 여성 정치인이 정말 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은 첫 정치적 행보가 부정선거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걸 얻었죠. 그럼 그게 무너졌을 때는 완전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든지 아니면은 하더라도 정도를 지켜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뭐 10호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한 18,000표 차이가 났더라고요, 김소연 변호사는. 18,000표 차면은 이제 이 득표율로 20% 차인데, 엄청난, 이 대전에 섰으면 그건 엄청난 큰 표로 진 거고, 신인이고 저쪽은 상대가 이상민이었나요? 하여튼 상대가 굉장히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 표차입니다. 자,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제 지역구 선거가 부정선거로 뒤집혔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소송 대리인으로서 다른 후보들의 선거 중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제 지역구는 대전시당에서 한꺼번에 금권선거, 관권선거를 청구 연인으로 한 선거 무효소송을 했을 뿐이고요. 부정선거는 디지털 조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 나는 사실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그럼 지금 대전시당에서 한꺼번에 그때 걸었다는 건 잘 알았지만은, 그게 지금 이 민경욱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금권 관권 선거를 청구 원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금 민경욱이나 이 가세현 무리들이 하는 그 부정선거하고 다르게 지금 소송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대전 건은. 즉 본인의 지역구는. 근데 남의 지역구 다른 후보들의 선거 소송, 이거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한데, 가세현 무리들이 후보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돈 해먹으려고 하는 그 소송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소연 변호사가?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의 선거 소송에 그건 괜찮은데, 변호사니까 가세현 무리들이 명백히 돈 해먹으려고 후보자도 없는 데다가 막 선거 집어넣고 그런 거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본인 지역구는 지금 이거를 안 하고 남의 지역, 좀 이상해, 이 부분 대해서도. 이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정선거 하면은 민경욱하고 김소연이 있는데, 그럼 김소연 변호사는 본인 지역구는 지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남의 지역구는 변호사로 참여하고,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대해서 한번 다시 뭐 조만간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제가 이 얘기죠. 부정선거로 뒤집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선거무효소송이라는 거는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이나 마찬가지인데, 민사잖아요, 민사. 민사면 뭡니까? 청구한 사람의 피해를 보상받고 그거를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그게 이제 민사소송인데, 그 민사소송은 어떠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부정을 밝히는 그런 소송이 아니죠.
이번 당선 무효 소송이나 선거 무효 소송의 핵심 목표는 선거에서 내가 분명히 표를 더 많이 땄는데 왜 저 개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내가 졌냐. 결과를 뒤바꾸기 위한 소송이잖아요, 이 소송은. 그런데 내 지역구 선거가 부정선거로 뒤집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진짜 이러면은 당선 무효 소송이나 선거 무효 소송에 제1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취미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선거 결과는 뭐 맞겠지만 이 절차적이나 여러 가지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뭐 투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개표 과정이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니죠.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형사로 고발해야 되는 사건이지. 근데 그 형사로 고발하는 사건 17건이 민경욱이가 넣은 사건이 윤석열이가 다 기각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형사에서 기각당한 사건을 민사로 집어넣어가지고 민사로 어떻게 밝혀냅니까? 이거 뭐 변호사들이니까 잘 알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우리도 지금 JTBC하고 민사가 들어가 있어요. 민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밝혀요? 형사로 밝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고발한 건 안 하죠. 검찰이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잡아내는 거냐? 손석희 집 앞에서 난리치고 홍석현이 집 앞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저들이 고소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구속이 돼가지고 지원자를 끌어모아서 그 사건에서 우리가 증인 신청, 증거 신청해서 엎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잖아요. 처음에 이 18,000표 차로 졌는데 그럼 큰 차로 진 거예요. 그러면 유성을인가요? 대전 유성을 시장바닥 돌아보면 이게 지금 박빙인지 20% 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한단 말입니다. 이 후보 캠프에서. 그래서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아니 내가 박빙 정도는 가고 있는데 어떻게 20% 차로 지냐. 이 개표 이상하다. 그래서 집어넣는 게 당선 무효 소송하고 선거 무효 소송이지. 내가 진 거 같아. 진 게 맞는 거 같은데 뭔가 좀 개표는 이상해. 그거는 민사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근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제 뭐 김세현 변호사 전체에게 다 책임 물을 수는 없는 건데 가세현 떨거지들하고 민경우가 지금 일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어요. 민사 갖고 지금 한 집어넣은 다음에 돈 계속 끌어모으고 민사는 피해를 구제해야 되는데 피일차일 이 조건 저 조건 걸면서 계속 시간 끌면서 일을 그냥 판만 키워놓고 진실을 못 밝히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만약에 저런 꼴이었다 그랬으면은 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민사 가지고 저게 설치지 않고 민사는 일단 최대한 빨리 법원한테 얘기해서 재검표만 해가지고 재검표를 하면 분명히 전산 조작이냐 아니냐는 나오잖아요. 전산 조작이면은 재검표하면은 표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데 부정선거는 디지털 조작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블릿 PC를 이 부정선거를 다루는 젊은 변호사들이 꽤나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가 높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 변호사들이 부정선거 쪽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이. 근데 지금 태블릿 PC에서의 디지털 조작과 부정선거에서 조작은 완전 다른 문제죠. 부정선거는 디지털 조작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를 쳐넣었다면서요. 투표한 거 관계없이 무슨 함수 0.39 코드를 해가지고 그냥 숫자를 그냥 암호화시켜서 집어넣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무슨 말만 나오는데 QR 코드니 뭐 통합선거인 명분이 투표지 분류기니 뭐니 관계없이 전산 조작으로 숫자를 갖다 집어넣었으면은 재검표만 해보면은 나오는 거죠. 검표도 필요 없죠. 리카운트만 하면 되는 거죠. 리카운트만 해가지고 총선 때 개표 결과하고 똑같냐 다르냐만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이것도 보고 이것도 검증 이것도 검증. 그게 무슨 민사소송이냐는 거예요. 일단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피해를 구제하고 나머지 것들은 형사로 고소를 당해서 나 이거 QR코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 있다 그러면은 내가 했듯이 선관위원장 집 앞에 가서 이 선관위원장 이 중국에 지령받고 QR코드 조작한 놈아 찔러보라고요. 그럼 고소할 거 아니야 선관위원장이. 그러면 그때 그걸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로 민사로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도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통합선거인 명부. 미국은 유권자 등록 문제 때문에 지금 저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투표소에 들어가면은 명부에다가 내 이름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고 그 투표지 받아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죠. 한 지역구에서 들어갈 때 사인한 숫자와 전체 표수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되죠. 선관위가 보고하고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다 검증할 것도 없이 그 명부의 숫자와 총 투표수가 같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말고 뭘 검증할 게 더 있냐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100년 전에 죽은 유권자가 지금 이름이 튀어나와 있고, 내가 투표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딴 놈이 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명부하고 다 뒤져봐야 되는 건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반론 좀 해주세요. 이 부정선거 하는 사람 중에서 내 말이 안 된다, 더 검증 필요하다는 거 한번 반론해보세요. 사인하고 들어간 숫자와 총 투표수가 같으면 끝난 거지. 여기서 검증할 게 더 뭐 있냐? 그래도 검증할 게 있다 하면 나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설명 좀. 내가 이 트럼프 쪽에서는 미국 선거 시스템을 내가 잘 몰라도 트럼프 이번에 연설한 거에서 다 짚어줬잖아요.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가 하는 얘기 중에서. 갑자기 6,000표가 막 1시간 만에 뒤집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다 알아듣기 쉽게끔 누가 봐도 저건 조작의 증거로 제시하는데, 난 이놈의 이 민경욱이가 입만 열면은 무슨 말을 해도 난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정치 기자를 다 지금 20년을 했는데, 내가 개표도 정말 여러 번 가서 취재했는데, 민경욱이가 입만 나불거리면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아들 수가 없다니까. 그 팔로우 더 파티 그 이후부터는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 그 이전에 무슨 숫자 노는 그거는 이경정 교수가 다 사익을 짚어줬고,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 다 짚어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민경이가 얘기한 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뭐 설득을 합니까?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아니 이거는 멋있다니까요. 설사 출마를 안 해도 지금 그래도 어쨌든 당의 가장 큰 권력자인 김종인에게 너 4월에 집에 갈 거니까 나 출마, 이런 패기가 있어야죠, 당연히. 당연한 거. 예. 근데 다만 어떤 경우든 선거를 출마하는 입장에서는 이 개표 문제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선거 출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라. 근데 법원이 끌고 있다? 아니죠. 재검표만 해도 그놈의 팔로우 더 파티니 66대 33은 이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건 다. 숫자 장난한 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내부에서 재검표부터 먼저 하자. 이런 것들은 다 형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회를 내시면은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면 우리 뭐 이동환 변호사하고 연결된 거 잘 알고 있고, 그 박종진 쪽하고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 제가 책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문제는 난 김수현 변호사가 빨리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털어야 된다는 거. 끌면 끌수록 가영석이랑 민경욱자가 나는 수가 있어요.